우리나라와 밀접한 지역 배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대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중국이 가진 큰 육지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자, 중국 대륙이라고 편의상 부르게 됩니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지역 중에서도 산둥반도 지역이 있는데요. 자, 먼저 반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반쪽 반자에 섬도자를 씁니다. 즉 반만 섬이다. 섬은 섬인데 반쪽짜리 섬이다 라는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세 개의 면이 바다에 맞닿아져 있고 한쪽이 육지랑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둥반도 보시면 세 면이 바다죠. 왜 산둥이 붙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옵니다. 자, 이렇게 육지까지 포함해서를 산둥성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둥성 안에 있는 반도 지역이다라고 해서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그 위에 보면 랴오둥 지역에 있는 반도라 그래서 랴오둥반도로 하는 거고요. 한반도의 경우에는 한민족, 한국이 있는 반도다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왼쪽 다시 돌아와 보면 베이징 북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중국의 수도인데요. 자, 북경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그대로 음을 읽을 때 북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베이징은 이 북경의 한자어를 중국어로 읽게 되면서 베이징이 되는 겁니다. 즉, 베이라는 뜻이 북쪽의 북을 뜻하고요. 징이 수도경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모두가 알 것 같은 말은 남경, 난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위에 보면 랴오시, 랴오둥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요서, 요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대략적으로 흐르는 랴오허, 요하강이라는 곳입니다. 이 랴오, 요, 허가 물하, 강하자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을 랴오시, 랴오시 지역, 동쪽 지역을 랴오둥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랴오를 요라고 읽고요. 시는 서쪽의 서의 의미입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랴오는 료자, 둥이 동쪽의 동을 의미하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산둥, 산의 큰 산의 동쪽 지역이다라고 해서 산둥이라고도 불린다라는 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곳은요. 만주 한반도 지역입니다. 자, 만주 한반도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 관련이 깊은 지역이고요. 특히 이 만주는 현재 중국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네요. 자, 만주는 기본적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만주 평야와 만주 산악입니다. 평야는 평평한 지역을 얘기하고요. 산악은 산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도를 보는데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강원도를 보면 녹색이 빽빽하죠? 그 이유가 강원도는 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반면에 평야가 많은 이쪽 충청도 지역을 보면 어때요? 평평한 지역은 갈색 또는 회색처럼 보이죠? 자, 즉 산이 많은 지역은 초록색이 많고 평평한 지역은 이렇게 갈색이나 회색 지역이 많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만주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한반도 이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모든 땅이 만주 지역이라고 불려요. 왜 만주냐? 주는 이제 행정구역의 주고요. 이제 만이라는 뜻이 드넓은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넓은 땅을 다 통칭해서 만주라고 하고요. 우리 아까 말했던 만주 지역에서도 밑에 쪽에 있는 게 만주 산악이라고 했는데 보면 무슨 색이 많죠? 녹색이 많죠. 녹색 엄청 빽빽히 있죠. 여기 백두산도 있고 그 말은 산이 많다라는 지역이 말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만주 산악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쪽에 올라가면 어때요? 녹색이 빽빽하기보다 어때요? 회색, 갈색이 더 많죠. 즉 만주 평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평한 지역이 많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만주 지역은. 자, 보면은 이제 한반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이죠. 이 서울은요.
자, 보시면 서울 옛날 말로는 한성 또는 한양이라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지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연해주라고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러시아의 땅입니다. 근데 이곳이 우리나라 역사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기가 있는데요. 연해주 중에서도 이 밑에 쪽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역이 좀 유명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우리 독도가, 울릉도 독도가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제주도 옆에 대마도, 한자어로 대마도, 일본어로 쓰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현재 일본의 영토고요. 이곳에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도 있다라는 점.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일본 지역이 있는데요. 자, 큐슈, 주고쿠, 시고쿠, 간사이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도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이번엔 일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일본 지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행정구역만 나눌 거예요. 우리 좀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설명할 건데요. 자, 크게 행정구역 어떻게 나누냐? 이 섬 지역을 규슈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섬.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이 하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이 있는데요. 이곳을 바로 시고쿠라고 합니다. 시고쿠. 그 다음 이 위쪽에 이렇게 좀 가로로 이렇게 얇게 있는 이곳이 주고쿠고요. 이 주고쿠 오른쪽에 이 오사카시와 교토시 중심으로 있는 곳이 간사이, 관서 지방입니다. 관서 지방. 그 다음 이 가운데 도쿄 쪽, 지바시 쪽 있는 곳이 바로 주부, 중부 지방입니다. 주부, 중부 지방.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후쿠시마, 니가타시라는 곳이 바로 간토, 관동 지방입니다. 관동 지방, 간토 지방. 그다음 쭉 올라와서 이 아오모리 있는 지역이 바로 도호쿠 지역입니다. 도호쿠 지역. 그리고 올라와서 이 북쪽의 외딴 섬 이게 바로 북해도 홋카이도입니다. 삿포로시 있는 홋카이도. 이렇게 일본의 지역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 대부분은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